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이나 도덕을 짓밟고 있다. 무력으로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을 정치적 인질로 구속하고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강탈하고 점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좌우할 거 없이 유독 독도 문제에 대해선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몇 차례 독도 문제에 관해 본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써왔지만 채널의 구독자들마저 이를 만류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마치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 생각하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독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영토이다. 하지만 제목에서 보았듯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 그들에게 독도는 반일 감정의 핵심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도를 이용해 마치 남녀 갈등을 일으키듯 국가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정치적 이권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독도를 지키고 싶은가? 그럼 지금 10분을 투자해 본 영상을 정독하면 된다. 독도는 일본을 깎아내리기 위한 반일 감정의 핵심 도구이다. 주적인 북한으로부터의 시선을 일본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 도구일 뿐이다. 국민들 모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51년 9월 미국의 어느 전쟁 기념관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열렸다. 줄여서 SF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펼쳐진 일본과 연합국의 평화 조약이다. 이때 쓰여진 조약 2장 영역 부분 제2조를 보면 알 수 있듯 여기서는 일본의 영토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독도 역시 일본으로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한국의 학자들은 이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미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자국으로 편입하였고 국가 간의 논쟁을 이미 끝마친 상황이었기에 이때 당시의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 당시에는 무주지라고 하여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지역을 말하는데 이 독도를 무주지 선전 원칙으로 이미 일본이 편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약 과정에서 당시 한국의 양유찬 외교관은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대답 못하는 등 한국 정부 역시 독도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언해 1952년 1월 18일 다시 독도를 한국으로 편입했다. 이는 독도 주변의 어업과 수산자원 획득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승만 라인에 대해 옳고 그름은 보는 이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의 외교술이었고 당시 패전국으로서 힘이 없던 일본으로서는 영토 강탈이었다.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이승만 라인에 대한 이야기만 봐도 독도 문제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제재판을 회피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 당시 이와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후 이 독도는 두 나라 사이에서 큰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독도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등 외교적 마찰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를 유도리 있게 해결해왔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좌파 정부가 독도를 활용해 반일 감정을 일으키기 전까진 말이다. 대한민국은 20세기 초까지 조선 역사를 통틀어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자칭 진보라 불리는 한국의 학자들이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1900년 고종의 칙령 제41호이다. 이는 울릉도에서 벌어지는 일본인의 불법 벌목을 막기 위해 당시 벌목권을 가진 러시아의 요청으로 고종이 시행한 행정 개정안이었다. 쉽게 말해 러시아가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벌목을 하도록 고종이 이를 도와준 것이다. 당시 고종과 러시아는 외교적 친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울릉도 벌목권은 1996년 고종의 아간 파천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였다. 다시 돌아와서 칙령 41호에는 석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독도라는 것이 자칭 진보 학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석이라는 글자가 돌을 의미하고 이 돌이라는 글자가 전라도 사투리로 독이라 표현하니 이는 독도라는 주장이다. 이 칙령 41호 주장이야말로 어린이 떼쓰기식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역시 이를 뒷받침할 공식 자료는 없다. 이것이 독도가 맞다면 1906년 울릉도 군수 심흥택에 의해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 정부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한간에서는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항의를 하냐고 하지만 외교권과 영토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당시 대한제국이란 이름으로 조선은 독립된 국가였다. 외교권이 넘어가 영토 분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최소 1910년 식민지 이후부터야 납득이 된다. 1900년 울릉도 벌목권을 넘겨준 러시아를
나라를 지켜주며 일본인을 내쫓던 상황과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빈약할 뿐이다. 마치 조선의 자국민을 부려먹던 노비 제도를 감싸주기 위해 시대적 관습이라 말하는 논리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결정적으로 이로부터 5년 뒤인 1911년 미국의 교인들이 한글로 번역한 지도에는 돌도라는 섬이 표기되어 있고 이곳이 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로 해석되고 있다. 고로 칙령 41호에 명시된 석도가 이 울릉도의 돌도, 즉 지금의 울릉도에 부속되어 있는 관음도나 죽도임을 알 수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선언된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우리 정부는 일본 어선 328척을 포획하고 일본인 44명 사상의 총 3,929명을 잡아두었다. 1953년 2월 4일에는 한국의 해군이 일본 민간 어선에 총격을 가하는 다이호마루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1960년 4월 27일 일본에 거주하던 주일 대사 메가더 이세는 이를 염려해 한일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에 보냈다. 내용은 이러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이나 도덕을 짓밟고 있다. 무력으로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을 정치적 인질로 구속하고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강탈하고 점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를 가리켜 독도라 칭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 울릉도에서 독도는 작은 점으로 보이며 88km 떨어진 거리 또한 가깝지 않다. 이는 1530년 조선에서 발행된 팔도 총도라는 지도를 보면 다시 한번 근거의 빈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말하는 독도라 칭하는 우산도가 울릉도 왼쪽에 위치해 있다. 여담으로 현대 사회는 예전 독도를 우산도라 칭한다. 역시나 현재 독도에 위치하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1861년 조선시대 최고의 지도라 칭하는 대동여지도 역시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1656년 발견되어 현재 일본의 요나고 역사박물관에 보관된 옛 지도에는 독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으로 인해 최초로 한일 간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발생했지만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독도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9월 27일 기록에는 안용복에 대한 처벌 논의와 일본과의 마찰을 염려하는 것이 보일 뿐 딱히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899년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대한제국 전도라는 지도가 그려졌는데 여기서 그동안 독도라 칭했던 우산도가 울릉도 바로 옆에 위치한 것이 보인다. 이 지도에 표시된 우산도 역시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섬인 관음도나 죽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만 봐도 독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독도로 칭하는 것은 떼쓰기에 불과하다. 한국의 독도 주장은 다소 억지가 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도저히 감싸주기 힘들 정도의 억지 논리이다. 단순히 독도는 주인이 없는 돌섬이었고 일본이 먼저 이를 편입했을 뿐이다. 앞서 말했듯 독도에 대한 주장은 SF 조약으로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주로 칙령 41호, 일본의 태정관 지령, 안용복의 독도 인식, SF 조약의 독도 단어 제외 등 다소 민망할 정도의 근거로 우기기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렇듯 이런 주장들에 대한 반박은 이렇게 잘 펼치면서 정작 국제재판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의 모순된 점이 안타깝다. 필자가 보는 지금의 최선책은 당당히 맞서던가 과거 그랬듯 문제 자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해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말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이전 지난 50년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지금 독도를 누가 내주고 있는가? 깨어나라 대한민국. 당신들은 지금 속고 있다.